안녕하세요. 무척추 동물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척추뼈를 갖고 있는 동물은 3%이고 나머지 97%는 무척추 동물이죠. 이곳은 해양 무척추 동물들을 생김새, 번식 방법, 생활 양식 등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하고 전시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해면 동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면 동물은 기관이 분화되지 않고 무수히 많은 구멍만을 갖고 있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동물이지요. 전 세계 바다에 1만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양한 크기, 형태, 색깔을 가지고 대부분 바위에 딱 고착되어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면 해면 동물은 어떻게 먹이 활동을 할까요? 해면 동물의 몸에는 미세한 구멍이 무수히 많이 뚫려 있어서 바닷물을 흡수하여 플랑크톤이나 유기물을 걸러먹고 큰 구멍으로 찌꺼기를 내보내지요. 이들의 몸은 양수기처럼 바닷물을 뿜어내면서 자기 몸의 2만 배에 가까운 바닷물을 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면 동물은 바닷속에 살아있는 정화시설인 것이지요. 자포동물입니다. 자포동물은 자기를 보호하거나 먹이를 사냥할 때 촉수 끝에 있는 자포를 쏩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혹시 해파리한테 쏘여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해파리, 산호, 말미잘 등이 해당합니다. 자, 그럼 산호를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개의 촉수를 가지고 있는 산호충 한 마리 한 마리가 한 점 한 점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산호는 여러 마리가 모여 군체를 이루고 살아간답니다. 낮에는 촉수를 오므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 활짝 펼치고 동물 플랑크톤, 게, 새우, 어린 물고기 같은 먹잇감을 기다리지요. 여기 전시되어 있는 산호들은 대부분 제주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물렁해 보이는 이 연산호는 서귀포시 앞바다에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화려함과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네, 연체동물입니다. 연한 몸과 마디가 없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한 몸을 한 장의 폐각에 보호하고 있는 고둥, 두 장의 폐각에 보호하고 있는 조개, 태화되었거나 흔적만을 가지고 있는 오징어, 문어 등 다양한 연체동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고둥이나 조개 등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연에는 천적이 많은데요. 천적들은 딱딱한 조개를 먹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요. 육식하는 고둥류는 치설로 껍데기에 작은 구멍을 내어 그 구멍으로 소화액을 주입해서 먹지요. 조가비의 정교한 구멍은 육식 고둥으로부터 당한 죽음의 흔적이랍니다. 여기 놀랍게도 천적인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연체동물 고둥이 있습니다. 바로 나팔고둥이죠. 빨간 불가사리를 사냥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나팔고둥은 우리나라에 사는 복종류 중에 최대 30cm까지 자라는 가장 큰 고둥으로 과거에 구멍을 뚫어 나팔로 이용을 해서 나팔고둥이라고 불렸답니다. 자, 현재는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지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 바다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멸종위기 해양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답니다. 환영동물입니다. 환영동물은 고리 모양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동물입니다. 전시되어 있는 표본은 길이가 2m 정도로 아주 긴 흰이빨 참개지렁이의 표본입니다. 흰이빨 참개지렁이는 서해안의 질퍽한 뻘백거리에 서식하면서 갯벌에 1m 정도의 굴을 파고 중간중간에 두세 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바닷물이 빠지면 뻘바닥의 규조류를 주로 먹는데요. 먹이를 먹는 중에도 경계심이 워낙 강해서 작은 움직임에도 잽싸게 굴 속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자연에서 실제 관찰하기는 쉽지 않답니다. 표본으로 만나는 흰이빨 참개지렁이의 생김새를 더 자세히 보실까요? 마디가 몇 개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갯벌의 갯지렁이들이 여기저기에 파놓은 굴은
바닷물이 들어가서 땅을 썩지 않게 해주고요. 갯벌이 썩을 수 있는 유기물을 먹어서 갯벌을 정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절지동물입니다. 절지동물은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 무리로서 해양생물에는 게, 새우, 따개비 등이 해당합니다. 대부분 딱딱한 껍데기로 쌓여있는 몸을 탈피를 반복하면서 성장하지요. 이 시기에는 새로 생긴 껍데기가 물렁하기 때문에 포식자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해서 숨어 지내지요. 간혹 꽃게 중 갑각이 물렁한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성장을 위해 탈피를 하고 새로 생긴 갑각이 굳기 전의 모습이랍니다. 또한 딱딱한 외골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갯벌에서 눈자루가 이별이 긴 칠개, 동글동글 모래알갱이를 만들어내는 염난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재빨리 구멍으로 들어가서 못 보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개들은 시각, 청각 중 어느 기관이 더 발달되었을까요? 개들은 청각기관이 없어서 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몸에 있는 많은 털들은 뛰어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감각모로서 작은 진동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갯벌을 밟는 진동으로 재빨리 염난개는 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대형동물입니다. 대형동물은 우리가 먹지도 않고 눈에 쉽게 띄지도 않아서 생소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해안가와 항구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홍합, 미역 등의 하얀 석회성 이끼처럼 붙어있는 흔한 동물이지요. 이끼벌레라고 하니까 크기가 작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1mm부터 주먹만한 것 또는 1m 이상 클 수도 있답니다. 태형동물은 따개비와 담치처럼 선박이나 항구에 부착하여 대량 번식함으로써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요. 근래에 새로운 쓰임새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태형동물에서 추출한 물질이 항암제, 특히 피부암 치료를 만드는 등 신약의 원천 소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구 생물의 80%는 바다에 살고 우리는 1%만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육상의 생명체들로부터 유용한 신물질을 찾아내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고들 말하지요. 해양생물 자원을 발굴, 연구, 활용을 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답니다. 극피동물입니다. 극피동물은 바다에서만 살아가는 동물인데요. 이곳에는 불가사리, 해삼, 성게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극피동물의 가장 큰 특징은 피부에 가시가 나 있으며 몸은 어느 방향에서 봐도 똑같아 보이는 오방사 대칭 구조를 하고 있죠. 자기 몸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재생을 하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게는 둥근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지만 성게도 가시를 제거하면 입과 항문을 연결해주는 모습이 오각형이고요. 여기 있는 해삼도 몸통을 절단해보면 오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불가사리를 뒤집어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기다란 관처럼 생긴 수많은 관족들은 이동을 하거나 먹이를 사냥하지요. 관족 끝에는 흙반이 있어서 딱 달라붙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위에 붙어 있는 불가사리를 떼어내려고 하면 저항을 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바닷가에 가시면 불가사리를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자, 여기까지 무척추동물 해설이었습니다.